설명에 관련 내용은 이렇고요. 설명에서 거론되는 기업은 이렇고 매수매도 추천은 절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네, 내용 중에 일부 오류가 있을 수 있으며 해당 내용에 대한 모든 판단 및 투자 결정에 대한 책임은 해당 설명회 및 분석 내역을 듣고 읽으신 투자자에게 있음을 사전에 알려드린 바입니다. 제가 최근에 반도체 쪽에 이제 공부를 집중적으로 한 게 3월 28일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23년 EQ 실적이 잘 나오고 그 이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공부한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용들이 틀릴 수가 있어요. 그거 감안하시고 들어주시고 향을요. 그 이후에 이제 제가 반도체 쪽에 이제 기업 설명드렸던 게 제우스 3월달에 설명드렸었고, 그다음에 제우스 이후에 프로텍 관련해서는 그 챗GPT 쪽에 HBM 쪽하고 TSV 쪽 관련해서 이제 반도체 패키징 후공정 쪽 관련해서 설명 한번 드리고 프로텍 관련해서 한번 설명드렸잖아요. 그 다음에 YMC 관련해서 식각공정 쪽의 부품주로 하고 설명드렸었고, 이렇게 했었고 진행했었고, 오늘은 이제 BCNC라고 합성 코치 쪽하고요. 그다음 KNG라고 SRC 포커스링 쪽 관련 기업들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전에 일단은 반도체 쪽은 제가 정량적 분석에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데 정성적 분석은 대해서는 별로 이렇게 등한시하지 않는데 분석 설명회에서는 이렇게 많이 시간을 할애하고 설명드리지 않습니다, 보통. 근데 반도체 쪽은 공부하다 보니까는 정성적 쪽의 내용들을 알려드리지 않으면은 해당 정량적 분석을 설명드리기가 좀 상당히 난해하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이어서 이제 그 프로텍 관련해서 이제 그 후공정 패키징 관련해서 설명 한번 쫙 드려줬잖아요. 마찬가지로 오늘 소개시켜드린 이제 BCNC하고 그다음에 KNG는 이제 식각공정 쪽에 전공정의 식각공정 쪽에 파츠 쪽에 포함되거든요. 파츠와 코츠. 그렇기 때문에 관련돼서 이제 반도체 전공정 쪽의 식각 부품 쪽에 조사한 내용들을 설명드리고 그 후에 BCNC하고 KNG를 이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되게 재미없어요. 그러니까 감안하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리포트들을 많이 참조했습니다. 그래서 하이투자증권하고 하나증권, 한국투자증권 이렇게 4개 리포트를 참조했습니다. 좋은 내용들을 소개해 주셨고 애널리스트 분들한테 감사하다는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일단 식각공정을 보시면은 반도체 8제 주요 공정도 뭐 대부분 다 아실 거라 생각하시고, 이렇게 식각공정이 있고, 식각공정이라는 건 포토공정을 통해서 회로가 새겨진 웨이퍼에 회로를 제외한 불필요한 부분을 플라즈마 등을 이용해서 제거하여 반도체 회로 패턴을 만드는 공정이라고 합니다. 3조했고요, 한걸요. 최근에 이제 그 반도체 쪽의 특징이 뭐냐면은 특히 낸드 쪽에 중국의 YMTC가 이제 시장을 진입해서 6개사로 이렇게 시장 분배되고 경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34%, 키옥시아 뭐 이런 식으로 SK하이닉스는 19% 특히, 그리고 YMTC도 3D 낸드를 이렇게 양산 시작했다고 합니다. 경쟁이 격화되고 있다 보시면 되시겠죠. 낸드 시장 쪽에. 그래서 최근에 정답은 아니고 이제 개인적으로 23년 쪽에 이제 반도체 쪽에 전공정 쪽이요. 다른 쪽 말고 전공정 관련해서 20년 투자 포인트를 한번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매크로는 반도체 업황은 악화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IDM 상기사, 반도체 상기사들이 적자 전환되고 SK하이닉스하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벌써 지난 분기에 적자 전환됐잖아요. 근데 삼성전자는 이번 분기 이제 1분기에 DS 부분의 적자 전환 최근에 뉴스가 떴습니다. 그 다음에 캐펙스를 보면은 대부분이 캐펙스를 유지한다고 하고 있어요. 근데 마이크론은 지난번에 23년에 캐펙스를 줄인다고 발표했잖아요. 그 이외에는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는 아직까지는 캐펙스를 전년도와 비슷하게 유지한다는 입장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감산, 삼성전자 이제 중요한 거, 가장 중요한 내용. 지난주에 감산 발표했잖아요. 이게 좀 많이 상당한 트리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그 다음에 지금 관건은 재고자산이 과다인데 이렇게 뭐 낸드 쪽이라서 그렇고 경쟁이 심화되니까는 경쟁이 상당히 격화되고 있습니다. 이걸 과다한 재고자산을 이제
축소시켜야 되겠죠. 말이 좀 빠른가요? 목이 좀 안 좋아갖고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들리시는가요? 예, 괜찮으세요? 제가 딕션이 이렇게 좋은 게 아니기 때문에 내용들이 길기 때문에 좀 빨리빨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IDM이니까 종합반도체사에서 필요 요건을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개인 의견이고 이렇게 경쟁심이 되니까는 기술 경쟁력을 강화해서 고사양 제품을 출시하고 그래서 경쟁사 대비 Q를 확대시켜서 재고를 털어내겠다는 걸요. 그 다음에 ASP 상승, 그래서 고사양 제품 출시를 통해서 이제 ASP 상승하고 Q를 확대시켜서 매출을 상승시키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만 재고자산도 털고 매출을 하락을 이제 방지할 수 있겠죠. 그래서 두 번째로 한 건은 뭐냐면 이제 적자가 나왔으니까는 가장 이제 중요한 게 원가 개선을 시켜야 되는 필요성이 크게 대두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제 상계사들. 그렇다면 이제 그 전공종 쪽에서 이제 원가 비중이 높은 원재료주를 특히 소재 부품 중에 투입 코스트 리덕션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진 확대 전략을 이렇게 깨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제품의 이제 고사양화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낮은 가격의 소재 부품 확대. 어떻게 보면 되게 이율 배반적이잖아요. 낮은 가격의 소재 부품 확대를 한다 그러면 제품의 고사양화하고는 반대되는 의미잖아요, 이게. 그런데 지금 상황은 이런 이율 배반적인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될 필수적인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원가 개선하고 기술 경쟁력 강화 이 두 가지 포인트가 핵심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고, 여기 맞춰갖고 저희는 실질적인 투자자니까 여기 맞춰갖고 이제 관련된 반도체 섹터의 기업들을 투자를 집중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련 기업들은 이제 소개시켜 드릴 거고요. 전공종 쪽에 해당되는 겁니다. 후공종 쪽은 아니고요. 후공종 지난번에 소개시켜 드렸고 설명드렸었고 전공종 쪽에. 그래서 반도체 전공종 중에 이제 여러 공종들이 있잖아요. 근데 시각 공정에 개인적으로 주목하고 있고 왜 주목하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전공종 중에는 이제 이런 사유 때문에 공정 비중이 가장 높은 공정은 체크해보니까 시각 공정입니다. 시각 가장 높고 29% 정도, 노광, 그 다음에 증착 이렇게 구성되어 있더라고요. 비중이. 그렇다면은 원가 절감 타겟 선순위는 이 순서가 있겠죠. 비중이 높은 것들은 시각 쪽이 이제 가장 비중이 높으니까는 여기서 원가 절감 타겟이 선순위가 아마 잡힐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고사양화는 지금 체크해보니까 시각 공정의 난이도가 높아지고 있어야 하는 걸요. 그 고사양화 미세화와 그다음에 낸드 쪽에 이제 단수 고단화를 연계되는 거는 시각 공정의 난이도하고 높아지는 거 연계가 깊더라고 보니까요. 그렇다면 고사양이라는 거는 여기 공정 난이도가 높아지면은 그 들어가는 부품이나 뭐 소재들을 특히 부품 쪽에 고사양의 신제품이 적용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또 단가가 비싸지잖아요, 하는 걸요. 내면호수 내열성. 그래서 이것 이율 배반적인 지금 상황들이 계속 발생되고 있고 하는 걸요. 제품의 고사양을 통해서 경쟁력을 강화하려니까는 신제품이 필요한데 그렇게 되면은 또 원가 절감하고 이제 또 원가 개선하고 또 거리가 멀어지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포인트가 발생됩니다. 투자 포인트가. 전공적 이제 부품 중에서는 시각 공정의 교체 주기가 가장 빠르다고 합니다. 특히 가장 빠르다는 거는 비용들이 많이 발생된다는 거 아니에요, 한 걸요. 그러면은 이럴 때는 필요한 게 뭐냐면은 고사양, 고품질, 낮은 가격의 부품. 이게 좀 계속 이율 배반적인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중점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될 사항이 뭐냐면은 부품 중에서 파츠 파츠와 커츠 쪽에 특히 합성 커츠 쪽하고 SIC와 결합된 애프터마켓 플레이어들 이렇게 결합시켜서 같이 지켜보는 걸로 체크해보는 걸로 아이디어를 잡았습니다. 합성 커츠하고 SIC하고 애프터마켓은 이제 뒤에 장에서 설명드릴 거고요. 이렇게 잡았고, 투자 포인트로 두 번째로는 뭐냐면은 특히 SK하이닉스 관련해서 낸드 쪽 관련해서 이번에 솔리다임 인텔 쪽 인수해갖고 적자가 22년 4분기 2조 8천억 나왔거든요. 체크해보니까는. 그래서 SK하이닉스 특히 입장에서는 낸드 쪽에서 어떻게든 이거를 고사양화 시켜서 경쟁력을 강화시켜서 Q를 확보시키고 그 다음에 ASP를 증진시키는 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안 그랬다가는 상당히
난감해질 수 있거든요. 제가 파악한 바로는. 그래서 잠시만요. 목이 안 좋아갖고. 그래서 같은 어에 따르면은 22년 기준에 이제 SSD가 낸드 전체 수요에서 비중은 52%는 이제 낸드 애플리케이션 중에 가장 높다고 돼 있고 기록됐고, 특히 이 중에서 이 비율이 64%가 1.0에 특히 엔터프라이즈 SSD는 ESSD라고 하잖아요. 클라우드 쪽의 성장이 힘이어서 낸드 시장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분야로 기업용 서버 SSD를 말합니다. 서버용 SSD를 말합니다. ESSD, 엔터프라이즈 SSD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하려면 이제 3D 낸드의 고단화가 반드시 필요하고 한 걸요. 단수를 이제 높이는 걸 필요하고, 지금 238단 개발 완료돼서 이렇게 높일수록 원가 구조는 이제 지속 개선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단수를 높이는 것도 필요하지만은, 이번에 그 인텔 솔리다임 쪽을 인수한 게 뭐냐면은, 이런 들어가는 채널 듀얼 포트 컨트롤러, 이게 핵심 기술이라고 하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래서 그 SK하이닉스에서 인텔 낸드 쪽에 이제 인수한 사유가 이거고요. 이런 것들을 결합시켜서 이렇게 이제 원래 계획했던 이런 고단화의 고기술이 적용된 그런 낸드를, 특히 이제 ESSD 쪽에 집중해서 이것들을 빨리 매출을 일으켜서, 그다음에 ASP를 상승시켜서 적자를 이제 보존하는 그런 추세로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이 낸드 쪽 체크해 보니까는, 일단은 시각적인 공정이 이제 29% 가장 높고, 아까 설명드렸잖아요. 이제 SK 하이닉스 쪽에 이제 그 홈페이지의 내용인데, 이런 최근에 이제 웨이퍼 전체에 이제 수천억 개의 트랜지스터 거의 비슷한 모양들을 가지도록 도와주는 매우 중요한 작업이 시각이라고 합니다. 근데 최근에 노광기 발전, EUV 그런 거 있잖아요. 밀도 상승의 한계를 다다르면서 시각의 중요성이 더 커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최근에. 그래서 CPU와 AP 같은 제품에는 이렇게 핀팻 그런 것도 예라고 하는데, 핀팻은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SK 하이닉스 자기들이 말한 거거든요, 자기 홈페이지에. 메모리 회사 경우에 주력 제품이 디램과 낸드에 모두 시각이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디램의 경우는 데이터를 담는 캐패시터를 점점 높게 만들어야 문제가 있으며, 낸드의 경우에 3차원화가 진행되기 때문에 3D 쪽에 시각 한 번에 100개가 넘는 층을 뚫어야 됩니다. 그래서 시각 쪽에서 시각에 크게 의존하는 그런 추세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각이 매우 중요한 거고요. 특히 낸드 쪽으로. 이런 추세고, 최근에 이제 낸드 쪽의 애칭, 그러니까 시각 장비 쪽에 투자하는 금액이 증가하는 걸 보면은, 기존에 이제 낸드 쪽 캐펙스가 보시면 애칭이 이제 15% 정도 차지하고 있었는데, 3D 낸드 쪽으로 들어가면서 애칭 쪽 장비 쪽이 50%가 차지하고 있다는데, 이만큼 이제 시각 쪽의 장비나 부품 소재 쪽이 이제 중요한 거고요. 그런 의미로 받아 들으시면 되시고, 시각 쪽에는 전공정 쪽에 전공정이 많잖아요, 공정수가. 근데 그 중에서도 소모품, 부품 쪽에서 가장 빠른 교체주의를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드렸듯이 이제 이 내용들을 요 세부적으로 설명드린 거고요. 원가 개선하는데 시각 쪽에 이제 원가를 절감 타겟 선수를 잡아야 되고, 그중 부품 중에서 이제 가장 빠르니까는 이것들을 고소한 부품질화 시켜서 교체 주기를 낮추고, 대신에 낮은 가격에 부품을 투입해야 된다. 이게 참 어려운 거잖아요. 그래서 애프터마켓이 이게 이제 관건이 화두로 떠오릅니다. 지금 이제 이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들이 이렇고,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렇게 어렵지 않으시죠?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이해 안 되시는 분 계신가요? 빨리 얘기해달라고 하니까는 괜찮으세요? 그래서 이게 이제 반도체 쪽에 공정 8대 공정이죠. 이렇게 해갖고 이제 후공정, 전공정, 웨이퍼 대죠. 이렇게 돼 있고, 산화포토, 식각, 증착, 이온 주입, CMP가 그러고 있는데, 이제 식각 쪽에 관련해서 설명드릴 거고요, 걸요. 근데 이런 컨셉으로 이제 원가 절감이나 컨셉 같은 게 적용될 수 있는 게 또 다른 게 하나 있어요. 또 세정하고 코팅 쪽이 있긴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아직까지 스터디 중이라고, 다음번에 이제 한번 소개시켜 드릴 거고요. 코미코 쪽에서 관련되고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반도체 쪽에 공부할 것도 많고 공부할 기업도 많더라고요. 좋은 기업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시각은 이제 뭐 습식 시각, 뭐 건식 시각 이렇게 나뉘는데 최근에 이제 랜드 쪽이 특히 고도화가 이루어지면서 습식은 안 되고 이제 건식으로 반드시 해야 된다. 드라이 애칭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한걸요. 그래서 이제 플라즈마라는 거 나오고 있습니다. 가스를 플라즈마 시켜서 타겟층을 시각하는 방식, 건식 시각이다. 플라즈마 기억하시고요, 한걸요. 이런 내용들이 있고 물리적 화학적 시각, 물리화학적 시각 요즘에 이거 같이 공용해서 쓴다고 하더라고요. 비등병성 이런 거는 이렇게 균일하게 이렇게 풀어준다는 겁니다. 이렇게 원하는 부위로 타겟을 삼아갖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시고, 시각의 종류가 있는데 이제 폴리에칭하고 옥사이드 에칭하고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폴리에칭이라는 건 뭐냐면은 저도 좀 헷갈리더라고요. 보니까요. 이게 이제 폴리에칭이 쿼츠를 제품을 사용해야 되고, 옥사이드 에칭에서는 SI나 기존의 실리콘이나 CVSIC 최근에 이제 각각 맞는 실리콘 카바이드, 실리콘 카바이드 포커스링이죠, 한글요. 이거를 많이 쓴다고 하더라고요, 이건요. 그래서 포커스링의 소재로는 이제 시각 쪽에 보시면 이제 소재하고 부품으로 나뉘잖아요. 소재는 이제 액체하고 뭐 가스 쪽이고, 이제 부품 쪽이 이제 지금 말씀드린 건데, 부품 쪽에도 두 가지로 이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커츠하고 이제 파츠 쪽 이렇게 두 가지로 이제 구분이 가능하고, 커츠하고 파츠가 이제 이쪽 커츠, 그다음에 이게 파츠거든요. SI하고 SIC. 커츠는 뭐냐면은 기본 원료가 이제 석영 유리라고 합니다. 천연 커츠가. 그다음에 SI는 실리콘, 그다음에 SIC는 실리콘 카바이드, 탄화규소 쪽이라고 그렇게 섞어서 만드는 거고, 뒤쪽에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폴리에칭하고 옥사이드 에칭이 있고, 여기서는 이렇게 커츠로 들어가고, 여기서는 SI 쪽에 들어간다. 이걸 이해하시면 되시고요, 걸요. 근데 비포 애프터 마켓이 이제 부품 쪽에서는 구분을 하실 수가 있어야 반드시 필요한데, 한걸요. 소재 업체하고 틀리게 이제 전공적인 시각적인 소재하고 부품으로 나뉘잖아요. 이렇게 보시면. 근데 부품 쪽에서는 비포 마켓하고 애프터 마켓 이렇게 이거를 반드시 구분을 하셔야 된다는 걸요. 왜냐면은 부품 쪽에서 이제 비포 마켓이란 거는 장비 업체를 통해서 퀄 테스트를 통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로 납품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타이어를 이제 기억하시면 되시겠죠. 이제 기존에 이제 자동차 뭐 현대차나 기아차를 사시면은 거기 이제 저희들이 타이어를 선택할 수가 없잖아요. 뭐 한국 타이어든 넥슨 타이어든지 거기에 설치되고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 거랑 마찬가지로 장비 업체들, 그러니까 시각 장비가 3대 장비 업체들이 이제 글로벌리 도쿄 일렉트론하고 램리서치하고 아맛이 있습니다. 그쪽에 통해갖고 그 장비 업체들을 통해서 채택 받아서 퀄테스트에서 그 다음에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장비와 같이 이제 납품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비프 마켓이라고 하고, 이 기업들이. 애프터 마켓은 뭐냐면은 저희들이 이제 자동차를 한 1년 타면은 타이어를 교체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저희들이 선택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 이제 반도체 사죠. 이제 삼성전자가 SK 하이닉스가 스스로 선택을 해서 그 부품들이 이제 애프터마켓용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 애프터마켓용은 뭐냐면은 그 비포마켓용이 이제 오리지널이라고 보시면 되시고, 이거는 이렇게 좀 농담식으로 말씀드리면 짝퉁이라고 보시면 돼요. 짝퉁. 실질적으로 짝퉁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게 모조품이라고 보시면 되시겠죠. 여기가 진품, 모조품 이렇게 보시면 되시고, 그냥 비유하기 편하게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단가들이 비포 마켓은 오리지널이고 20%가 20% 정도 비싸고, 애프터는 약간 모조품이니까는 후속으로 되는 거니까는 20% 정도 단가가 쌉니다. 이게 애프터 마켓이. 그러면 아까 초반에 설명드렸잖아요. 이 아이디어로 하고 고사양 고품질인데 낮은 가격의 부품이 필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바로 애프터 마켓에 해당되는 플레이어들의 부품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의 추세가 뭐냐면은 이런 애프터 마켓에 포함되는 플레이어들이 이제 신제품을 개발을 속속히 했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삼성전자나 이제 하이닉스나 아니면 인텔 뭐 그런 데 직접 납품을 하는 거죠. 이제 그게 이제 애프터 마켓의 플레이어의 이제 최근에 이제 활약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진입하기 용이하겠죠. 이제
그래서 비프마켓은 어차피 장비 업체를 통해서 이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로 들어가기 때문에 캐펙스하고 이제 연계가 높습니다. 고객사의 캐펙스하고 영향이 즉각적으로 반영되고, 캐펙스보다는 고객사의 가동률이 중요하죠. 하는 걸요. 최근같이 이제 원가 절감이 필요할 때 특히 이 애프터마켓에 포함되는 업체들이 많이 각각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이해되시겠습니까? 설명드린 게 애프터마켓, 비프마켓, 애프터마켓 잘 안 되시는 분 계신가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이제 아까 부품 쪽에서 비포하고 애프터로 두 개로 나눈다고 했잖아요. 부품은 또 커츠하고 파츠로 나뉘잖아요. 그래서 대표적인 비포 마켓의 이제 플레이어들을 보면 TCK, 최근에 뭐 소송 같은 거 많이 걸고 있잖아요. SIC 포커스링 관련해서 대표적인 이제 SIC 쪽에 비포 마켓 플레이어고, 그다음에 하나머티리얼즈, SI하고 SIC 마찬가지로 하고 있고, 한솔아이언스도 비프 마켓인가 잘 모르겠는데 이건 다음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원익 QNC라고 있는데 천연 커츠 쪽으로 해갖고 이제 뭐야 이거 천연 커츠 쪽으로 해갖고 이제 비프 마켓에 포함되고요. 원익 QNC는 좀 내용이 좀 복잡하던 점, 이거는 커츠를 생산하는데 제조하는데 그러니까 커츠가 비프 마켓에 포함되는 게 이제 시각 쪽이고요. 근데 애프터 마켓 쪽에는 이제 커츠 웨어라고 그래갖고 확산 증착 쪽에 이제 포함됩니다. 그래서 원익 QNC는 시각 쪽에도 들어가고 확산 증착 쪽에도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시죠. 근데 시각 쪽에 들어간 거는 비프 마켓에 포함된다고 보시면 되십니다. 하는 걸요. 애프터 마켓에서는 보시면 대표적인 게 월덱스, SI 실리콘 쪽에 링, 그다음에 오늘 소개시켜드린 이제 KNG, SIC 포커스링, 그다음에 BCNC 합성 커츠, 이렇게 기업들이 있고요. 간단하게 소개시켜드렸고 뒤쪽에서 다시 한번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비포 마켓은 시장은 애프터 시장 대비 단가 마진율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시고, 이런 업체들이 애프터 마켓은 전체 시장의 성장에는 이제 의구심이 없으나 대신에 이제 단가가 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려가 되는 건 단가이다. 그래서 코스트 리더덕션 CR이라고 하잖아요. 단가 인하가 요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시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비포 마켓하고 애프터 마켓을 간단하게 요약해서 설명드리면은, 여기는 고객사 장비 업체다, 퀄 테스트를 통과해야 된다, 까다롭다 보시면 되고, 진입이 어렵다 보시면 되시고, 여기는 반도체 제조사다 보시면 되시겠죠. 직접 납품한다. 그 신규 장비 반입 시에는 여기 비포 마켓이 같이 이제 반입되는 거고요. 이제 여기는 애프터 마켓은 신규 반입이 끝나고 시점보다 최소한 1, 2년 후에 초반에 이제 장비들이 반입되면은 이제 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장비사를 통해서 이제 해당 부품을 교체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뭐 중간에 이제 그 수수료도 들고 비쌀 거잖아요. 대신에 이제 시간이 지나면은 이쪽에 해당되는 오리지널 해당되는 모조품들이 개발되면은 싸고 대신에 수율이 잡히면은 이거를 마다할 이유가 없잖아요. 애프터마켓 쪽에 부품들을. 그렇기 때문에 싸고 품질이 좋고 수율이 잡히면은 이렇게 계속해서 이 반도체 삼성하고 SK하이닉스하고 인텔하고 사용 안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시각 공정의 이제 추세는 뭐냐면은, 아까 설명드렸지만 디램의 미세화와 낸드의 고도화가 이제 진행되고 있잖아요. 특히 낸드 쪽에 고도화가 되면은 이제 시각 공정 쪽에서 최악의 이제 그런 난이도가 제공된다고 하더라고 보니까요. 그렇게 되면은 이런 부품들이 고사양화가 될 수밖에 없겠죠. 뭘요. 시각이라는 건 이제 깎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커츠하고 파츠 사용 목적이 뭐냐면은 웨이퍼를 내부를 동그랗게 잡아주고 그거를 이제 고정시키는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제 이 시각 공정 난이도가 높다는 거는 그만큼 이제 플라즈마 강도를 높이는 거거든요. 뒤쪽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플라즈마 주기 사율을 더 높여야 돼서 이제 시각 환경이 계속해서 가혹해지고 있는 거예요, 물요. 그러면은 웨이퍼만 깎이는 게 아니라 이제 그거를 잡아주는 링 자체가 이제 같이 깎이잖아요. 그러면은 이 제품의 부품의 수명주기까지 이제 떨어지는 거죠. 빨라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교체하려면은 나머지 것을 다 교체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비용이 증가되는 거잖아요. 그 링 하나를 교체하려고 다른 것들을 다 뜯어갖고 이렇게 다시 교체하려면은 시간도 많이 소요되고 비용도 많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링 커츠하고 파츠 링을 그리고 고강도하고 이제 내열성을 높게 하고 이제 강도를 높게 해서 교체 주기를, 수명 주기를 늘리는 거죠, 한 걸요. 비록 단가는 좀 비싸지만은 기존 거보다는.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식각 부품 쪽에 최근에 이제 SIC 쪽하고 합성 커츠가 이렇게 뜨는 사유가 그 사유입니다. 보시면요. 아까 딱 유전체 식각하고 전전체 식각을 이렇게 나눴었잖아요. 그래서 전전체 식각에는 커츠 쪽에 사용되고, 보통 이제 SIC 링 있잖아요. 최근에 이제 TCK가 이제 80% 이제 점유율을 갖고 있는데, 요거는 3D 랜드 쪽 H층을 형성이 이제 주로 사용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강도가 상당히 높거든요. 그다음에 기존 이제 실리콘 링은 D램 쪽에 이제 많이 사용하고 있고, 둘 다 사용하는데 비중이 이제 SIC 링은 랜드 쪽이 많이 사용되고, SI 링은 기존 거는 D램 쪽이 많이 사용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시고요. 걸요. 이렇게 3D 랜드 적정 단수가 높아지고 있잖아요. 아까 256단위가 뭐 개발했다 말씀드렸잖아요. 맞나요? 256단위가 적정 단수가 높아질수록 식각공정 난이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그 부품들, 파츠와 커츠 부품들의 이제 강도나 뭐 내열성을 높일 수밖에 없겠죠. 걸요. 교체 주기를 이렇게 늘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시는 걸요. 그러면 일단은 계략적으로 이제 감이 잡히실 거 아니에요. 걸요. 이제 SIC하고 합성 커츠가 좀 필요성이 높아진다. 그리고 애프터마켓 플레이어들의 제품들을 채택률이 높아진다. 이렇게 두 가지가 이제 관건입니다. 말씀드릴 수 있는 게.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D램하고 미세화하고 낸드 고도화가 이제 진행이 될 거고 한 걸요. 기술 경쟁력 강화를 해서 경쟁 강화를 시켜서 이제 Q를 상승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면 식각 비중이 이제 높아지는 거고, 식각 공정 난이도가 상승되고 스텝스가 상승됩니다. 그러면은 부품들이 많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근데 식각 균일도가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되겠죠. 이제 이게 상승되니까, 스텝스하고 난이도가 상승되니까. 그러면 플라자와 파워를 높여서 이제 해결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 식각시 이제 웨이퍼를 고정해주는 포커스 링, 파츠죠, 커츠 링의 마모 속도가 높아집니다. 그러면은 포커스 링의 마모로 인해서 생기는 파티클, 찌꺼기가 증가되고, 이게 또 이제 다시 반도체 수율을 저하시키는 이제 그런 악순환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포커스 링의 수명 연장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SIC 링이나 그 다음에 합성 커츠 링이 이제 도입이 된 거죠. 이런 사유들이 있고, 이게 이제 비포 마켓과 애프터 마켓 나눈 거 아까 설명드렸었거든요. 그 다음에 SIC 관련해서는 현재까지는 비포 마켓이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았던 소재입니다. 커츠도 마찬가지죠. 커츠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부품에서 커츠하고 파츠는 SI하고 SIC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두 가지를 이제 구분해서 보시면 되시고, SIC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발한 성공한 업체가 적을 뿐만 아니라 상용화된 시기가 그동안 가장 짧은 소재입니다. 이게 보시면요. 지난번에 YMC 할 때 설명드렸었잖아요. 그래서 CK가 이제 비포마켓 강자로서 비포마켓만 하고 있어요. 여기서는요. SIC 시장 내 독보적인 위치를 정하고 있습니다. 80% 정도 되고, 나머지는 이제 하나마이크론이죠. 그래서 애프터마켓에서는 KNJ, DS테크노, YMC 이렇게 납품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YMC는 지난번에 소개시켜드렸고, 오늘은 KNG 소개시켜드릴 거고요. 이렇게 보시면 되시고, 이 내용들은 영상에 남겨둘 테니까 한번 읽어보시고요. 한걸요. 근데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상당히 좀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정리하는데 좀 애먹었고 내용이 좀 틀릴 수가 있어요. 한걸요. 아까 이제 커츠하고 파츠하고 설명드렸잖아요. 그 다음에 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보시면 이제 식각장비고요. 이게 사진이고, 이게 웨이퍼잖아요. 동그란 게. 그래서 이제 식각하는데 공정에서 깎아내는 거잖아요. 플라즈마를 기체를 이용해서. 이렇게 보시면은 이 동그란 게 이게 이제 링이에요. 링. 이게 SIC 링이고 커츠 링이 될 수 있는 거죠. 보시면요. 아까 커츠하고 파츠로 나눈다 했잖아요. 커츠가 천연 커츠가 이제 유리잖아요. 석영 유리. 이게 커츠 링이고요. 합성 커츠도 이제 비슷한 모양입니다. 그렇게 해서 원료만 틀린 거거든요. 원료만. 그 다음에 이 파츠 쪽에 SI하고 SIC
두 가지로 나누고 파츠 쪽에는 이렇게 SI, SC로 나누고 여기 이제 SI 기존의 실리콘으로 만든 링이고 이거는 SiC 탄화유소 이렇게 해서 탄소를 포함시켜서 강도를 상당히 높은 거로 SiC 링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보시면요. 이 링을 통해서 웨이퍼를 고정시키고 이렇게 플라즈마 파워를 해서 빨간 게 링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식각을 시키는데 웨이퍼만 깎이는 게 아니라 이제 이 링까지 깎이니까는 링을 이제 고강도화 시키는 거죠. 이제 그래서 새로 이제 쿼츠에서는 기존의 천연 쿼츠 대신에 합성 쿼츠가 이제 신기술로 개발돼서 이제 사용 비중이 높아지는 추세이고 파츠에서는 기존의 실리콘 대신에 SiC가 이제 많이 이제 개발돼서 이게 이제 비중이 높아지는 추세겠죠. 근데 Si하고 천연 쿼츠가 싸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사용 비중이 높겠죠. 그래서 이 두 개가 이제 대체를 하려고 이제 계속 점유율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시고 시각을 아까 이제 비포 마켓하고 애프터 마켓 플레이들하고 두 개로 나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비포하고 크게 애프터 마켓으로 나눴고요. 네, 폴리에칭에는 전도체 시각이라는데 쿼츠 쪽이 필요하고 유전체 시각 옥사이드 에칭에는 파츠 쪽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비포 마켓에 쿼츠 쪽하고 비포 마켓 파츠 쪽, 그다음에 쿼츠 같은 이제 천연 쿼츠하고 합성 쿼츠는 나뉘잖아요. 파츠는 SI하고 SiC로 나뉘고 원료들이 이거 보시면 이렇게 원료들이고 아까 천연 쿼츠는 디램 쪽에 주로 사용된다 말씀드렸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는 합성 쿼츠는 주로 낸드 쪽에 사용돼요. 이게 가혹화 고단화되니까 환경이 상당히 시각 공정이 가혹화되고 있죠. 그래서 낸드 쪽에는 합성 쿼츠하고 SiC가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주로 같이 다 복합적으로 사용되는데 주요 적용 메모리가 이렇게 일한다고 보시면 되시죠, 걸요. 그래서 비포 마켓 쪽에 천연 쿼츠는 원익 QNC 업체라고 보시면 되시고 비포 마켓의 합성 쿼츠에는 BCNC. 근데 BCNC는 특이점이 뭐냐면은 보통 그렇게 BCNC는 보통 이게 비포 마켓의 플레이어들은 애프터 마켓 플레이어가 포함될 수 없고요. 보통 삼성전자가 SK하이닉스에서 하나만 이렇게 집중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카더라 통신에 의하면은. 근데 나머지는 다 이렇게 비포, 애프터인데 BCC만은 특이하게 비포, 애프터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근데 BCNC는 애프터 비중이 높아요, 한 걸요. 여기는 한 애프터 비중이 제가 체크한 거로는 한 60% 정도 되는 걸로 기억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BCNC는 비포 쪽하고 애프터 쪽에 같이 포함되지만 애프터 쪽이 비중이 높다고 보시면 되시죠, 한글요. 그 다음에 하나 머티리얼즈는 SI 쪽에 파츠 쪽에 비포 마켓 쪽에 포함되고 TCK는 파츠 쪽에 SiC 비포 마켓에서 강자죠, 이게 SiC. 하나 머티리얼즈도 일부 납품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이제 중요하게 투자 포인트로 잡고 가셔야 될 게 뭐냐면 이제 아까 애프터 마켓이라고 했잖아요. 싼 단가. 그러면서 신기술로 개발된 제품, 고강도 제품. 그래서 애프터 마켓에 합성 쿼츠하고 애프터 마켓의 SiC 쪽의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들을 관심 갖자. 개인 투자 포인트 잡았고, 그래서 지난주에 YMC를 소개시켜 드렸고요, 한 걸요. 오늘은 그래서 SiC 쪽에 KNG하고 합성 쿼츠 쪽에 BCNC를 소개를 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은 또 특이점이 뭐냐면은 원익 QNC 아까 복잡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원익 QNC 상당히 좋은 기업인데 그 모멘티브 쿼츠라고 해갖고 인수를 했었잖아요. 21년도인가. 근데 그게 쿼츠 원재료 소재를 이제 내재화시키려고 한 건데 확인해 보니까는 원익 QNC가 이제 증착 확산용 쿼츠도 생산해요. 한 걸요. 쿼츠 웨어라고 하거든요. 이것들 쿼츠 웨어, 쿼츠 링하고 틀린 거예요. 증착 쪽에는 확산 쪽에는 쿼츠 웨어라고 그래갖고 이렇게 이런 베이커나 뭐 이런 것들, 보트, 튜브 이런 것들을 생산하더라고 보니까요. 근데 실질적으로 증착 확산보다는 단가가 그러니까 시각 쪽에 이 부품 단가가 마진이 훨씬 높아요. 근데 원익 QNC 모멘티브 MONQ는 아직까지는 그 소재가 식각용 쿼츠링에 포함 이게 관련된 소재는 개발하지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확산용 쿼츠 소재만 개발돼 갖고 거기 납품하고 있고요. 지금요. 여기는 정작
원익QC는 요 관련돼서 시각 쪽의 쿼츠, 천연 쿼츠 쪽의 원재료는 외부에서 매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제가 파악하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원익QC도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제가 주말에 이제 소개를 다시 시켜드릴 건데 지금 그래서 체크 중이고 계속 공부 중인데, 원익QC의 모멘티브 MONQ를 쿼츠 쪽의 소재에서 부여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쪽에서 이 확산형 쿼츠 자체도 매입이 상당히 좀 미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게 좀 이상해요. 왜냐면 원재료 매입을 자회사를 통해서 하면은 훨씬 그 마진율을 높일 수 있을 텐데, 이 원익QC 자체가. 근데 그거를 매입을 여기서 더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사유를 파악해갖고 정확히 이제 추세를 판단한 다음에 다음 주에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월덱스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여기도 애프터마켓 플레이어하고 여기는 이제 SI하고 쿼츠 쪽에, 천연 쿼츠 쪽에 이제 비중이 높고요. 보시면요, 월덱스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월덱스도 지금 저 말고 다른 분이 한번 계속 분석 중에 있고 조만간에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월덱스는 애프터마켓의 SI 쪽에 비중이 60% 정도 되고 쿼츠가 24% 정도 돼요. 그 뒤쪽에서 실적을 분석하는 거 있으니까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부품, 파츠, 쿼츠는 이렇고 다 동그란 것들 링이고, 월렉스는 2주 뒤에 소개시켜드릴 거니까 그때 한번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모멘티브 이런 것도 있고, 이거는 추가할 거고, 그 다음에 특징적인 게 뭐냐면 하나모트릴즈가 도쿄 일렉트로닉 TEL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글로벌 3대 식각장비사잖아요. 13.8% 이제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마테리얼즈는 이런 이쪽으로 납품할 수 있는 그런 캐파가 많겠죠. 기회가 많겠죠. 한걸요. TCK는 특징적인 게 독과이 카본하고 국내 이제 KC라고 있습니다. KC 상당히 저평가된 기업인데 퍼가 한 2배 정도 되거든요. 2.3배 정도. 상당히 낮죠. 그래서 이것도 분석 중이고 거의 다 끝났으니까는 조만간에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KC는 간단하게 소개를 시켜드리면 이제 자회사가 하나 있거든요. 근데 클린룸 쪽에 이제 삼성전자가 이번에 계속 얘기하는 거지만은 클린룸 투자는 계속 지속하겠다고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관련돼서 수혜주라고 생각합니다. KC, 한양이 ENG 그 주기업체. KC가 퍼가 2점대고 한양이 이제 3배대예요. 그래서 분석을 해볼 만할 것 같더라고요. 그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이고, 내용들이 절반도 안 됐는데 3분의 1밖에 안 됐는데 시간이 꽤 걸리네요. 그래서 식각공정 이제 이렇게 웨이퍼 위에 그려진 패턴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제거하는 과정이다 보시면 되시고, 이게 이제 산화막이 있으니까 웨이퍼에 산화막을 제거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거 전에 이제 공정이 포토 공정이 있잖아요. 포토 공정. 그러면 포토 레지스트니 강강 얘기를 하는데, 그거를 제거하는 거는 PSK, PR 스트립 쪽이 이제 유명하잖아요. 그럼 PSK도 아마 조만간에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원익 쿼츠는 웨어 쪽에 원익 쿼츠, QC의 쿼츠웨어 모습들이고요. 이거는 아까 소개시켰던 식각 쪽에 이제 애처링이고요. 참고하시면 되시고, 근데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정량적 이제 지표들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국내 강록 반도체 쪽에 이제 각 공정별로 구분해서 주요 업체들 지표를 이제 한번 개략적으로 한번 비교를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인프라 쪽에 아까 소개시켜드렸던 KC하고 한양이 이제 포함되고, 스크러브의 GST하고 유니셈 이렇게 인프라 쪽에 포함되잖아요. 노란색은 이거는 뭐 추천한 게 아니라 분석을 다 끝내놨다는 거예요. 내용들을. 그래서 조만간에 소개시켜드린다는 내용이고, 전공용 장비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쿼츠 파츠 식각 쪽이에요. 지금 소개시켜드릴 기업들이고, 여기 표시해놨고, 지난번에 소개시켜드렸던 프로텍 포함된 후공정 장비들, 여기 후공정 부품들, 그래갖고 이 기업들은 조만간에 다 싹 다 소개시켜드릴 거예요. 세부적으로 이제 분석해갖고 그럴 계획이고 일단은 지금 현재는 쿼츠 파츠 쪽하고 후공정 장비 두 군데 공정을 집중해서 나머지 기업들을 싹 다 분석해서 소개를 시켜드릴 겁니다. 아이고, 힘드네요. 그래서 일단은 이런 공정별로 이렇게 구분했잖아요. 그래서 해당 기업들을 모아서 매출액 추세를 같이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보시면은 이 회사에게 이제 지금 소개시켜드리는 파츠 식각 쪽이죠. 식각 쪽에 매출액 추이고에 보시면은 이거를 보시면은 숫자로 나왔는데 이게 회색이에요. 회색에
22년도에 매출액 성적이 계속 나오고 있어 보시면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그 후공정 장비 쪽으로 해갖고 소개시켜드렸잖아요. 장비 쪽에 노란색 이오테크닉스나 뭐 한미반도체 프로텍 포함되는데 요즘에 한미반도체 잘 나가잖아요. 이거 매출액 추세고, 다른 것들은 22년도에 매출액 추세가 다 상승 추세가 나오고 있어요. 특히 이제 시각적인 이제 매출액 상승이 좋게 나오고 있는데, 요 주황색만 꺾였어요. 보시면 이게 뭐냐면 전공정 장비예요. 전공정 장비. 그렇기 때문에 전공정 장비는 요거는 분석해서 제외시키거나 아니면 제일 나중에 하거나 아니면 분석해서 제외시킬 확률이 높을 것 같아요. 나머지 좋은 쪽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계획을 잡고 있고요. 물론 정답은 아닙니다. 전공정 장비에 포함된다고 해서 나쁜 건 아니에요, 절대. 근데 이런 추세들을 비교해 보니까는 그래서 이런 업황이 안 좋은데도 성장하는 섹터 쪽, 공정 쪽에 포함되는 기업들을 분석하는 게 낫잖아요, 안 걸려. 안 그러십니까? 그래서 일단은 커츠 파츠 쪽, 시각 쪽하고 후공정 장비 쪽에 집중하고 계속 후성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업체별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정량적으로 비포 앤 애프터마켓, 애프터마켓이 핵심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파츠, 이제 커츠 파츠 나왔는데 파츠 쪽만 이제 비교를 해봤죠. 이제 플레이어들을, 비포와 애프터마켓 플레이어들을. 그 비포마켓 SI 파츠 쪽 SI하고 SIC 플레이어들을 17년부터 22년과 6년 동안의 지표들을 싹 다 조사를 해봤어요. 그래서 비포마켓 쪽 이거예요. 하나머티리얼즈하고 TCK잖아요. 두 개의 업체. 하나머티리얼즈도 보시면은 뭐 가스도 있는데 가스 쪽 매출은 좀 미미하더라고 보니까요. 그래서 하나머티리얼즈는 SI하고 SIC 쪽에 이제 거의 막 99%라고 보시면 되죠. 매출액이 파츠 쪽으로 매출액 추세가 잘 나오고 있어요. 보시면 비포마켓임에도 불구하고 22년도에도. 그다음에 이게 이제 수출 쪽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포마켓에서 정확한 포지션 매출액을 판단하려면 내수 쪽만 보시면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수만 별도로 뽑아갖고 한 걸요. 이렇게 보시면 내수 쪽에서는 살짝 꺾이는 거 보이시잖아요. 그 비포마켓은 지금 현재 캐펙스하고 연계되잖아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하고 캐펙스가 근데 22년도에 뒤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높아지고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꺾인다는 거는 비포마켓 쪽에 파츠 쪽 플레이 쪽에 좀 뭐가 문제가 있다 보시면 되시겠죠. 특히 이제 TCK 쪽을 보시면 이제 수출 내수 쪽을 보시면 이렇게 가고 있는데 두 개가 가고 있는데 내수만 따지면 이거 비포마켓이죠. 비포마켓 20년 이후에 21년도에 급격하게 꺾이고 있어요. 물론 20년도에 높게 나왔지만은 듣기로는 21년도부터 삼성전자가 이제 애프터마켓의 부품들을 채택하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거를 감안하시면 되시고요. 그래서 TCK가 요즘에 주가가 실적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전체적인 실적은 괜찮은데 불구하고 안 좋게 나오는 사유가 이것 때문이라서 저는 생각합니다. 비포마켓 쪽에 강자전에 80% 점유율인데 이게 떨어지고 있어요. 보시면 이렇게 점유율이 계속. 뒤에서 다시 한번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고 해야 한 걸요. 그다음에 비포마켓 SIC하고 SI 쪽 카나머트리즈하고 TCK 내수만 해갖고 이제 같이 합선해서 이제 추세를 보시면 되세요. 한 걸요. 과거 이제 반도체 쪽에 다운턴 쪽이 18년, 19년이었잖아요. 특히 19년도에 안 좋았잖아요. 저점 찍었잖아요. 하고 추세는 비슷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절대 금액으로 봤을 때는 19년, 22년은 과거 업황 다운턴 시기인 19년과 유사하다고 보시면 되시겠죠. 그래서 뭐 아주 리스크는 높지 않다 보시면 되시고 한 걸요.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시고, 다음으로는 이제 애프터마켓 집중해야 될 애프터마켓의 SIC 쪽 링크 플레이어들을 체크해봤습니다. KNG 보시면은 18년도부터 22년까지 22년 성장성이 상당히 높게 나오잖아요. 보시면요. 그래서 최근에 주가가 리레이팅 했던 이 사유가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존에 이제 그 디스플레이 장비 쪽에서 집중하다가 이제 이때부터 특히 20년부터 해갖고 SIC 포커스링 쪽으로 이제 SK 하이닉스 쪽에 납품 비중이 높고요. 근데 삼성전자 쪽에 납품이 시작되고 21년도부터 그래서 주가가 이제 멀티플이 높아지는 그런 현상을 일으키고 있다고 보시면 되시겠죠, 한걸요. 그래서 5년간, 4년간 성장률이 약 26% 정도. 이게 성장이 SIC 포커스링 때문에 발생되고 있다. 그리고 애프터마켓 업체이다 생각하시면 되시고 한 걸요. 그 다음에 Y컴은 이제 YMC 지난주에 소개시켜드렸잖아요. 여기서 마찬가지로 SIC 포커스인데 여기는
K엔진의 SIC 포커스링을 직접 제작하는 거고요. 여기는 특이한 게 뭐냐면은 기존에 사용된 손상된 SIC 포커스링을 회수해서 재활용, 재생하는 업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보시면은 매출액이 성장률이 K엔진하고 거의 비슷하게 나오고 있어요. 그 대신에 이익률은 좀 떨어지더라고요. 보니까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익률은 OPM은 뒤에서 소개시켜드리면 꽤 높아요. 근데 K엔진은 이따가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지만 SKX 쪽의 비중이 높고요. 한 걸요. 거의 한 7, 80% 정도 되고 YMC는 삼성전자가 거의 80% 정도, 85% 정도 됩니다. 그 보시면 되시고 여기는 또 구조들이 납품하는 구조들이 틀려요. 그냥 YMC는 삼성전자 직접 납품하는 거고 K엔진은 약간 좀 매출채권 체크해보니까 문제가 좀 보이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래서 그 관련돼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DS 테크노라고 여기는 이제 비상장 기업이 있는데 최근에 이제 TSK하고 승소 소송에서 패소를 했잖아요. 제조 쪽에서. 그래서 DS 테크노가 이제 매출액 증가 추세를 보시면 더져요. 보시면 9.4%. 여기는 SIC 포커스링뿐만 아니라 SI하고 쿼츠까지 포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렇게 하고 있고, 근데 여기는 이익률이 낮다. 매출 성장은 이 두 개 업체에 비해서 좀 많이 낮다. 그렇게 보시면 되시겠죠. 한 걸요. 이번에 또 제조 쪽에서 SIC 포커스링 제조 쪽에서 이제 특허 패소했기 때문에 SIC 포커스링의 생산에서 약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시고, 그다음에 애프터마켓 SIC 링 플레이어들의 이익률 보시면은 이게 이제 GPM이고 GPM이 K엔진가 44, 요것만 별도로 뽑았거든요. GPM 43%는 거 엄청 높잖아요. 보시면요. 여기는 제작 Y컴 YNC 자회사인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재생인데도 재활용인데도 불구하고 32% GPM이 또 꽤 높잖아요. 보시면 이익률이 상당히 높아요. 근데 DS 테크노는 19%밖에 안 돼요. 보시면요. 그래서 여기는 약간 좀 이익 관점에서 문제가 좀 있다 보시면 되시고요. 한 걸요. 그래서 애프터마켓에서 DS 테크노를 뺐어요. 거기는 쿼츠하고 SI 링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순수하게 이제 SIC 포커스링의 플레이들은 딱 두 개거든요. 애프터마켓에 KNG하고 YMC. 그래서 이 두 개의 업체를 같이 매출을 합산시켰고요. 한 걸요. 그래서 애프터마켓에서 SIC 포커스링의 성장은 지속 성장을 계속 높게 하고 있다 보시면 되시고 이게 이익률의 GPM 이익률도 고마진으로 계속 높아지고 있다 보시면 되시겠죠. 그래서 이 두 개 기업은 개인적으로는 판단하기는 계속 지켜볼 만한 기업이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절대 추천은 아니고요. 추세가 이렇다는 거를 말씀드리는 거고 한 걸요. 판단은 여러분께서 하십시오 한 걸요. 정량적 내용으로 설명드린 거니까요. 근데 애프터마켓에 아까 SIC 포커스링에는 이 두 개 업체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SI 쪽 관련해서 이제 주로 D램 쪽에 사용되는 이거는 월덱스가 있거든요. 월덱스 또한 괜찮아요. 애프터마켓인데 애프터마켓이 관심을 가지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SIC의 수출화가 돼서의 매출액이에요. 여기 보시면은 SIC는 물론 월덱스는 물론 쿼츠도 일부 하고 있습니다. 근데 SI가 이거 SIC가 아니라 SI인데 SI가 주력이고요. 보시면은 매출액이 수출하고 내수하고 합해서 이렇게 지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애프터마켓만 따지려면 내수만 따지면 되잖아요. 그래서 애프터마켓 또한 보시면 SI 쪽에서 매출액이 계속 증가되고 있어요. 22년도에. 그러니까는 비포마켓의 SI 쪽에는 아까 하나머티리얼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머티리얼 아까 잠깐 다시 보시면 하나머티리얼 매출액이 빠졌잖아요. 보시면 비포마켓에서 이거에 반면 SI 똑같은 SI 링인데 월덱스는 증가되고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그 다음에 TCK 쪽도 아까 SIC 비포마켓이잖아요. 이렇게 급격하게 빠지고 있는데 애프터마켓에 이 SIC 포커스링 두 개 업체의 합산 매출액이 급격하게 증가되고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은 애프터마켓을 관심 있게 지켜보실 필요성이 있다 설명드려서 재차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두 개 이제 SIC 파츠 쪽에 이제 SI하고 SIC는 별도로 나눴었는데 이 세 개 업체를 다시 한번 합산시켜봤어요. 그래서 월덱스하고 월덱스 SI인데 이게 SIC가 아니라 KNG하고 YMC 이렇게 세 개 회사를 합쳐서 봤는데 20년도부터 급격하게 매출액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특히 22년도에 성장률이 높게 나오고 있죠. 뭐 분석 리포트나 내용들 보면은
이게 비록 단가가 싸고 그렇지만 수율이 잡힐 수 있고 신제품들이잖아요. 이런 거 특히 SIC 같은 경우에. 그래서 삼성전자나 SK이닉스가 채택을 최근 이제 원가 절감 때문에 하고 있지만은 다시 이제 업황이 다운턴이 아니라 업턴으로 돌더라도 수율만 잘 잡히면은 이런 애프터마켓의 저가용 이런 제품들을 계속 사용하지 않을 사유가 없잖아요, 한글요. 그렇기 때문에 업황이 돌아선다고 하더라도 돌아설 예정이죠. 이제 앞으로 이제 그런 환경이 높겠죠. 그렇게 되면 그렇게 돼도 계속 좋아질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인적 판단이고요. 아유, 계속 말했더니 말이 꼬이네. 네, 비포 마켓 파츠 쪽 설명드렸고 이제 쿼츠 쪽입니다. 쿼츠 쪽에 이제 쿼츠는 천연 쿼츠와 합성 쿼츠 쪽 플레이드를 비교를 해봤습니다. 네, 애프터마켓의 천연 쿼츠 플레이어는 월덱스잖아요. 또 월덱스, SI 쪽하고 월덱스에 보시면은 매출액하고 잘 나오고 있어요. 보시면요. 과거에 보시면 월덱스가 애프터마켓의 플레이의 대표적인 업체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9년, 18년도에 업황이 다운턴 됐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출액이 계속 성장했어요. 여기 보시면은. 그래서 애프터마켓의 플레이어들, 업체들이 중요하다, 이제 다운턴에서는. 근데 이게 업황이 턴했잖아요. 이게 20년, 21년, 22년, 20년, 21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프터마켓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매출액이 성장하고 있어요. 근데 업황이 안 좋았잖아요. 22년에. 오히려 더 성장했어요. 여기 보시면요. 그래서 내수 쪽만 보면은, 근데 내수 쪽만 보면 이게 진정한 애프터마켓 플레이의 진정한 모습이잖아요. 근데 이게 보시면 내수 쪽만 보면은 기존의 그런 분석 내용들과 틀리게 19년도에는 다운됐어요. 다운 매출액이. 그래서 그때는 진정한 애프터마켓에 이제 그런 것들이 발휘가 안 됐다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는요. 비록 뉴스 기사나 뭐 리포트에 많이 나왔죠. 그러니까 수출까지 포함됐잖아요. 한글요. 수출 포함되는 거는 아니잖아요. 한글요. 근데 실질적으로 내수적으로 보시면 22년도에 제대로 이제 애프터마켓의 플레이의 특성이 잘 발현되고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시겠죠. 한글요. 그래서 이렇게 표시를 해봤고요. 한글요. 물론 이거 개인적 의견이고 정량적 데이터 결과치로 나온 것 갖고 설명드린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두 번째는 이제 합성 머니QC가 있는데 머니QC는 매출액이 시각 쪽과 확산하고 소재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 MONQ를 인수했잖아요. 20년도에. 그래서 매출액이 확 튄 거고, 매출액이 내수 쪽만 보면은 이게 애프터마켓만 비포마켓이 플레이어잖아요. 비포마켓 플레이어. 시각 쪽에서. 근데 여기에 애프터마켓 확산 쪽이 같이 포함되어 있어요. 소재 쪽하고.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게 비포마켓의 플레이어의 그 특성을 나타내고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세가 보시고요. 한걸요. 그래서 여기는 머니QC는 비포마켓 플레이어지만 시각 쪽에서 확산 쪽에 애프터마켓 플레이어 그게 성격의 소재가 부품이 또 포함되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다. 트렌드만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애프터마켓 합성 쿼츠 플레이어는 이제 BCA식으로 소개시켜드릴 업체인데 여기는 상장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가 짧습니다. 보시면. 근데 계속 매출이 증가되고 있고 내수 쪽에서 계속 증가되고 있어서 애프터마켓의 플레이어의 특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되시겠죠. 한걸요. 이렇게 보셨고, 이제 쿼츠 쪽에 이제 천연하고 합성 쿼츠 두 개를 같이 합쳤어요. 머니QC는 아까 설명드린 사이 때 뺐고요. 한걸요. BCNC, 내수, 월덱스 내수. 그래서 애프터마켓의 쿼츠 쪽에도 계속 성장하고 있다 보시면 되시죠. 이렇게. 그래서 애프터마켓을 관심을 갖고 지켜보십사. 이렇게 계속 말씀드립니다. 애프터마켓 시각 쪽에. 그래서 이제 아까 쿼츠 파츠로 나왔는데 쿼츠 파츠를 다시 다 합쳤어요. 이렇게 보시면은. 그러면은 매출액의 성장이 계속 쭉 나오고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요. 쿼츠, SIC, SI 이런 것들 업체들을 싹 다 합한 거예요. 이걸 보시면 되시고. 그 다음에 그 비포마켓은 중요한 게 장비사를 통해서 이제 납품된다고 했잖아요. IDM 쪽으로. 그래서 글로벌 3대 장비사가 아마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하고 램리서치하고 도쿄 일렉트릭 세 개사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개사의 매출액 추세를 보시면요. 22년에도 각각 모두 다 최대 매출액, 최대 영업을 찍었어요. 보시면요. 요거는 이제 GPM이고 판관 비율이고 상당히 훌륭하네 보니까요. 이거 이제 현금 흐름. 초록색이 이제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고
여기 밤색 이제 FC 뭐 프리캐시 플로예요. 다들 훌륭하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캐펙스겠죠. 캐펙스 추세. 이게 캐펙스 추세가 비포마켓 플레이어들 업체들하고 매출액하고 연계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 한번 비교해 봤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이게 도쿄 일렉트론의 캐펙스가 22년 최대치를 찍었잖아요. 그 다음에 랩리서치도 마찬가지로 캐펙스가 22년 최대치고, 이게 도쿄 일렉트론은 엔화로 됐기 때문에 약간 단위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는 US 달러, 100만 달러고, 하여튼 세 개사가 22년 최대치의 캐펙스를 찍었어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캐펙스가 최대치를 찍었으면은 이 비포마켓의 하나머트리얼즈하고 TCK 쪽에서는 매출액도 같이 높아져야 되거든요. 근데 보시면은 하나머트리얼즈는 노란색인데 매출액이 뭐 그럭저럭 유지되가 있는데, TCK는 보시면은 매출액이 캐펙스가 이 3대 시각장비 회사들의 높아짐에도 불구하고 급격하게 빠지고, 여기서도 약간 빠지고, 여기서도 약간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여기 쪽 캐펙스 3대 글로벌 장비사 캐펙스하고 연계가 제대로 안 되라고 파악해서 다시 한번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의 캐펙스를 뽑아서 이렇게 비교를 해봤어요. 그래서 22년도에 삼성전자 캐펙스하고 SK하이닉스 캐펙스는 역대 최대잖아요. 그럼 여기 따라가야 되는데, 그런데 이 하나머티리얼즈는 거의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보시면요. 근데 TCK는 보시면은 상당히 많이 빠지고 있잖아요. 보시면요, 이게 매출액이. 그러면 이거는 하나머티리얼즈는 크게 이상 없는데, TCK 쪽으로는 뭔가 마켓시에 쪽에서 문제가 발생되는 게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주가가 최근에 이렇게 좋지 않은 사유가 이것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거꾸로 생각하면 어떻게 생각되세요? 아이디어를 투자해야 될 생각하면은 SIC 쪽이잖아요. 비포마켓 강자잖아요. 그러면은 뭔가 이때 21년도부터 뭔가 문제가 생겼다, 또 업황에 뭔가 큰 변화가 생겼다 보시면 되겠죠, 한걸요. 그래서 이게 써놨고요. 보시면은 삼성전자가 21년도부터 애프터마켓 시각 부품에 일부 적용을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여기서부터 21년도부터. 그래서 이런 현상이 발생되지 않았나 개인적으로 추론되고요, 한걸요. 그래서 만약에 TCK가 이제 SIC 쪽이 강자잖아요. 그러면은 거꾸로 SIC 쪽에 애프터마켓에 포함된 기업들한테는 그만큼 기회가 열리고 있다. 벌써 기회가 열리기 시작했다. 그렇게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준비한 게 KNG입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YMC를 소개시키더라고. 그런 개념으로 해갖고 접근해서. 그래서 이렇게 시각 쪽에 이제 공정 쪽, 부품 쪽을 간단하게 한번 싹 훑어봤고요, 한걸요. 이제 본격적으로 KNG하고 BCNC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딱 1시간 걸렸네요, 보니까. 이게 30분 만에 끝내려고 했었는데 재미 별로 없죠?